안녕하세요. 김대하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액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괴로워하시고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가려움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피부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혈액 환자들이 치료받으시는 도중에 가려움증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를 여러 고민한 끝에 몇 가지 이제 노하우가 생겼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환우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왜 혈액 환자들이 가려움을 잘 호소하실까? 사실 혈액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들을 보면은 다양한 항암제와 항생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항암제 계통에서는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요, 또 여러가지 표적치료제가 있는데, 이 표적치료제에서는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라는 그런 종류의 표적치료제도 있고, 또 각종 면역 항암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들을 사용을 할 때에 필수적으로 생기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것은 특히 이 약제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그런 세포들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주입을 하고 난 다음 머리카락 빠지고 입이 헐고 장이나 이런 위장 같은 데서 헐면서 생기는 설사, 그리고 이 피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역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에 죽은 세포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죽은 세포들이 잘 손상된 상태에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피부 손상이 대부분 오게 되고요, 또 이 피부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부속기 중에서 땀샘이나 피부에 기름기를 주는 이 지방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방샘에도 역시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에 윤기가 떨어지고 보습이 잘 안 되고 기름기가 좀 덜 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되게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조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조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잘 발생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피부에 땀샘이나 지방샘 분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의 건조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더 건조함, 그 가려움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게 되시는데, 대부분 피부에 발진이 없이, 즉 피부에 어떤 피부에 생기는 그러한 병이 없이 생기는 가려움증은 대개 이 건조함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표적치료제, 특히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라는 약제들을 보면은 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자체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표적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피부의 성장과 증식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표적도 같이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Epithelial Growth Factor라고 해서 EGF라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표적 치료제가 되게
공격을 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의 재생을 방해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작용 때문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즉 피부에 이런 오돌토돌한 병변, 때로는 이제 붉게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각질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잘 생깁니다. 면역항암제는 대개 이 면역항암제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면역 반응 결과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항체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토카인 분비에 의해서 또 피부에 여러 가지 발진이 많이 생깁니다. 이 발진은 대개 이 발진이 있는 부분에 이제 히스타민 분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히스타민 분비에 의해서 가려움증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거나 또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이러한 약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발진도 굉장히 많고, 또 항암제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피부에 있는 땀샘이나 지방샘의 분비를 억제하는 능력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자극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가려움증을 관리할 것이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또 피부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목욕용품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가 건조해지고 발진이 생기는 것 자체는 되도록이면 샤워를 덜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피부의 각질과 지방질을 덜 벗겨내는, 자극이 덜 가는 목욕용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샤워는 대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셔야 되고요. 목욕용품을 쓰실 때에도 되도록 자극이 덜한 목욕용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와시를 쓴다든지 비누를 쓴다든지 이럴 때에도 강력하게 각질을 벗겨내고 강력하게 피부에 있는 이러한 피지를 없애는 그런 거를 쓸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저자극이 되어 있는 그런 목욕용품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사실 냄새가 나거나 아주 지저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목욕용품을 아예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물로 씻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대개 애기들한테 쓰는 아기용품에 사용하는 목욕용품을 쓰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대개 아기용품은 굉장히 저자극성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아기들한테 써도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항암 치료 받으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혈액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목욕을 하실 때 사용하면 제일 좋은 용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때를 밀지 마세요. 때를 민다는 것 자체는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입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은요, 거기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 부위로 인해서 균이 들어가고 또 그 상처가 난 부분에서 활발한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재생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더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밀지 않고 그냥 가볍게 마사지하는 정도로 목욕을 하시고 세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때밀이 타올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때밀이 타올은 대개 이런 피부 각질층을 벗겨내면서 정상적인 피부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때밀이 타올을 쓰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손으로 비누칠을 하시거나 또는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비누칠을 하시고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샤워를 하신 이후에 수건으로 빡빡 닦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건조되기를 기다리시거나 또는 그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용품을 충분히 쓰셔야 되는데, 특히 이때 사용하는 화장품들도 역시 아기용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기들에게 쓰는 그런 보습용품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애들이 쓰는 베이비 오일을
쓰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베이비 오일은 이 자체가 자극성도 굉장히 낮고요. 또 이러한 기름 성분을 발라줌으로써 피부의 보습 효과와 함께 피부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습과 오일만 발라줘도 가려움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약품으로 쓰는 것 중에 유레아라는 그런 로션이 있는데, 이 유레아라는 로션은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 심한 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가려움증을 조금 효과적으로 호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담당 선생님께 한번 문의하셔서 처방이 가능하다면 처방을 받아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피부에 발진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대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로션을 바르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스테로이드의 농도 퍼센트에 따라서 아주 농도가 높은 퍼센트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스테로이드의 농도가 높은 것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장기간 사용하시는 걸 피하셔야 되는데, 이걸 장기간 동안 바르게 되면 피부가 오히려 얇아지고 피부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저농도의 스테로이드 로션은 사용하셔도 되지만 고농도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고요. 대개 로션 타입을 권해드리는 것은 연고 타입은 끈적거리기도 하고 또 양 자체가 적어서 대개 연고 타입을 쓰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지만, 로션은 대개 농도도 낮고 또 이걸 바르심으로써 넓은 부위에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대개 로션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주 피부 발진이 심하신 경우, 입원해 있는 동안에 피부 발진이 심하신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로 사용함으로써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의 처방하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사용기간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가렵다고 하면은 되게 항히스타민을 많이 처방을 받으시는데, 실제 제가 한 경험으로는 항히스타민을 써서 피부 가려움증이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요. 물론 가려움의 원인이 히스타민 분비 때문에 일어난다면은 이 항히스타민 제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피부 발진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주사로 맞아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부 발진이 없는 분이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한다면은 이와 같이 샤워, 목욕용품의 사용의 주의점, 때를 밀지 않기, 보습, 유레아 로션 정도로도 충분히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혈액암, 혈액질환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피부 발진도 생기고 가려움증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암제 성분이나 항생제 성분들이 피부 발진도 만들고 또 이런 피부에 있는 땀샘이나 지방샘을 억제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항암제 성분 중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도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표적치료제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또는 피부 각질화를 일으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이 면역 항암제 계통은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 발진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평소에 샤워를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목욕용품을 사용하실 때는 자극성이 덜한 목욕용품을, 특히 아기용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절대로 색조 화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하실 때 절대 때를 밀지 마시고, 목욕 끝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건조를 시키면서 보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특히 베이비 오일 같은 것을 잘 사용하시면 좋고, 가려움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상품으로 되어 있는 유레아 로션이라는 것을 처방받아서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이러한 발진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로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로션 중에서 스테로이드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을 꼭 받으셔야 되고, 항히스타민은 주사 형태나 먹는 약으로 쓸 수 있지만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피부 발진이 심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